안녕하세요. 폭은 포유입니다. 1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맡고 있고 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홍나래입니다. 방금 전에 포유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우리가 1편에서 이번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혹시 생겼다면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심리 방역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방역이라고 하면 감염병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우리가 방역이라고 합니다. 심리 방역이라고 하면 감염병이 퍼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예방 활동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이런 큰 감염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노력할 점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불안한 것이 정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언제 끝날지 혹은 이대로 멈출 수 있을지 혹은 더 심해질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안한 것이 사실은 정상이고요.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도 정상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좀 예민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불안을 불안으로서 오히려 받아들일 때 좀 더 건강하게 잘 이 불안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불안한데 너무 안 불안한 척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센 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괜찮은 척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면 오히려 이런 힘든 마음들이 마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증상으로 자꾸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화병이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이 화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감정들을 잘 다루지 않을 때 생기는 거고 오히려 너무 참고 꾹꾹 눌러 참고 아닌 척할 때 더 많이 생기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참은 감정들이 이렇게 막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 열이 올라오기도 하고 뭐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몸이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감정은 감정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하고 이런 힘든 상황들 또는 새로운 상황들 뭔가 변화된 상황들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불안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얻으세요. 요즘 이상한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정확치 않은 정보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점점 우리가 이 팬데믹 사태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면서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실은 틀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요. 누군가가 감염이 되었다더라, 어느 동네에 감염이 되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 수준까지도 같이 더 불안해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지금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초기에는 참기름을 코에 바르면 괜찮다더니 마늘을 먹으면 괜찮다더니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감염이 예방될 수 없는 잘못된 정보들도 사실은 많이 돌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불안한 것은 정상이지만 안 불안해도 될 부분까지 일부러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거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너무 예민해지신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코로나19 관련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두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그 뉴스만 파고드신다면 계속 더 불안해질 뿐이지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정확한 정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청에서 나오는 것과 각 지자체에서 나오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에만 확인을 하시고 나머지 너무 과도한 정보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혐오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혐오 문제가 사실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병에 걸렸을 때 물론 그 분이 스스로 감염 관리를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감염 예방을 충분히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요. 스스로 누군가를 감염시킨다고 하더라도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뭐 일부러 하시거나 그러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 두렵다 보니까 누군가가 감염이 되고 혹은 그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한 사람한테 너무 어떻게 보면 책임을 넘기고 그 사람을 혐오하게 된다거나 관련된 정보를 지나치게 찾으셔서 뭐 SNS 테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고도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려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다 같이 감염 예방을 잘 해야 합니다. 오히려 혐오 상황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이 감염이 될 가능성들에 대해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감염이 예방되기보다는 더 퍼져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또 코로나19에 퍼지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혐오가 이 코로나19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감정과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불안한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몸의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되고 있고 어떻게 힘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관찰해 주시고 또 잘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누르고 넘기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있구나, 이런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반응들이 이런 스트레스랑 관련돼서도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잘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또 여기서 잘 넘어가실 수 있는, 또 잘 적응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또 내 몸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 완벽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밖에 절대 나가지 말아야지, 절대 걸릴 만한 상황들을 만들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시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도 사실은 완벽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가장 좋은 상황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지 완벽하게 이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들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부담이 되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상은 유지하시되 가능한 감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보셔야지, 이 부분이 부족하면 내가 큰일 났구나,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으시고 너무 과도하게 힘들어지시고 이러는 것들을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무조건 완벽한 방법, 여기에 너무 매달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완벽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6번,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될 줄은 사실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끈을 이루고 한 사회로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코로나19가 사태가 생기게 되면서 자꾸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거리를 두라는 얘기는 사실은 물리적인 거리를 두라는 것이지 마음의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나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생활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누군가를 만날 기회들도 줄어들게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우리 마음을 나누는 것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 더 큰 문제가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많은 생활을 하셨던 경로당이니 복지관이니 이런 곳이 다 여러 가지 감염 위험성 때문에 문을 닫기도 하는 상황들이 더 많아지시면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점점 더 없어지시게 되는 것들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이러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뭐 영상통화도 많이 있고요. 온라인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젊은 분들 줌으로 같이 줌 켜놓고 술 드시고 하시는 그런 모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마음을 나누고 사람들과 같이 연락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혹은 도와드릴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사회 안에 다 같이 있다는 것을 늘 끈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7번째,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찾아보세요. 일상생활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정말 사실이죠. 예전에는 밖에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모임도 많이 하시고 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 중에서 지금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라고 혹은 최소한으로 줄여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 어차피 못하는 거야 그냥 있는 거지 뭐 지루하지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들 밖에 나가지 않고 혹은 온라인상의 모임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있고 또 즐거운 생활들, 긍정적인 생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찾아보면 이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코로나19가 이미 1년이 가까워지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것들을 점점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8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요즘 온라인 수업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또 직장을 다니시지만 재택근무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분들 중에 이전에는 복지관이나 노인대학이나 이런 곳에 열심히 나가셨지만 그런 곳에 또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학원이나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 꾸준히 하셨지만 그런 것들 다 차단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늘어지고 또 생활들이 좀 무너지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고요. 온라인 수업하는 친구들 아침부터 수업해야 되지만 다 밀어놨다가 밤에 쭉 몰아서 듣고 낮에는 계속 자거나 늘어져 있고 이런 친구들도 조금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재택근무 하시면서 뭐 일어나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이런 것들 무너지셨다라는 이야기들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활이 변화가 되고 환경이 변화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들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마음 건강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 이런 감염병들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는 몸의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이 사실은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면역 능력을 늘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또 식사를 하시고 이러는 기본적인 생활들은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마시고 잘 규칙적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주변에 아프고 취약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까 우리가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드신 분들은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같이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면 조금 더 힘들어지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건강하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정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기가 조금 더 쉬우신 반면에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접근이 어려워지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가능하시다면 주변에 연락을 한 번 더 건네주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을 또 도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이런 분들 조금 더 열심히 찾아서 더 많은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번, 우리 서로를 응원해 주세요.
네, 그동안 이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내서 서로를 응원하면서 이 어려운 사태를 이겨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감염 관련된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그동안에 많은 감염병들이 있었습니다. 흑사병도 있었고,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정말 지구가, 인류가 멸망할 뻔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이기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지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된 환경들에 우리가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도 다시 한번 잘 조절해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항상 군포 시민들을 응원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들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힘을 내서 한번 코로나19를 잘 싸워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